열정 트레이너, 열정 스타 함전 선생입니다. 이제 임팩트로 가기 위한 교두보죠. 프리 임팩트 윤리와 사상 시작을 할 텐데,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 어떤 강의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 하자면 원래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팩트 강의가 개강이 되었어야 하고 꽤 많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쵸,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임팩트 강의를 개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냥 그 스튜디오 강의로 제공을 하던 윤리와 사상은 그냥 계속 제공하시면 안 되냐고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이유에서 선생님도 구성원이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강의를 오픈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3월 17일 날 유튜브 라이브도 좀 했고요. 그때부터 5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무료 특강입니다. 바로 프리 임팩트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프리 임팩트 강의를 무료 특강이니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산이에요. 이 강의는 굉장히 유의미한 강의가 될 겁니다. 일단 윤리와 사상의 방향 설정을 특강에서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가 사문이나 생유는 어디서 어렵게 나오는지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사문은 도표에서 어렵게 나오고요. 그다음 생유는 뭐 주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쌍윤러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윤사의 경우는 물론 이해하는데 어려운 주제는 있지만 이해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매년 또는 모의고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윤리와 사상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유입된 사상가들 또는 사상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제시문들을 수능 특강에서 뽑고 수능 특강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다가 선생님이 가미를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강의를 좀 6강 동안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해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반영해가지고 윤리와 사상은 문제를 푸는 것 중심이 아니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문 같은 경우는 도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생윤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윤사는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할 거냐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너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제시문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리밋에서 배웠던 개념들과 논리들, 그런 것들을 제시문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윤사는요, 과거에 출제되었던 제시문, 즉 원전에서 뽑았던 평가원 기출 제시문에서 선지를 뽑아내요.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는 건 꽤 유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습자료실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교환을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귀찮아요, 교환 다운받기 귀찮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띄워놓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특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수특에다가 제가 어디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수특에다가 옮겨 적어보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학교가 계약을 안 해서 윤사를 지금 수특을 내용을 못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리밋에서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수능 특강의 제시문 내용과 자료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자. 그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분석하고 난 다음에 수능 특강의 내용은 흩어져 있어요. 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에도 있고요. 뒤에 해설지에도 있어요. 그리고 자료 플러스에도 밑에 설명이 달려있거든.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거기다가 과거에 나왔던 평가원 기출문제의 제시문과 선지 내용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가미를 해서 EBS 핵심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뽑아가지고, 이거는 프린트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놓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했던 노트나 아니면은 리밋 교재에다 갖다 붙여놔도 돼요. 심지어는 수능 특강에 갖다가 붙여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여기 정리하는 핵심 내용 정리는 어차피 이 앞쪽에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 분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 정리를 쭉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다루지 않고 줄에게
제시문 분석만 다룰 거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먼저 그 성리학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성리학이 또 어렵다고 하니까 성리학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20페이지 자료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성이 곧 이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성증리설이야. 성증리설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리설이고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일에서는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마음이라는 것에 내재된 마음에 내재된 이치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재된 이치는 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에서는 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여기 지금 일이라고 나와 있고 한자로 얘가요. 사예요. 사. 오케이? 사인데 요때 일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너네 성리학 얘기할 때 경물치지 기억나시죠? 경물치지. 그때 물을 경물치지할 때요. 물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일이라고 해석을 해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숨어있는 메시지는 뭐냐? 사물에도 이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하는 거야. 자, 정리. 성증리설은 인간의 마음에 부여된 이치가 곧 뭐다? 성이다라고 얘기해서 성증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에도 이치가 존재한다는 거를 주의가 강조했다는 제시문 내용입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성을 두 개로 쪼개서 얘기해요. 본연지성이라는 것과, 그렇죠? 본연지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쭉 가보면 기질지성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게 십적인 포인트고. 여기서 얘들아, 본연지성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EBS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지성이라고도 얘기한대요. 천지지성. 그러면 본연지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오직 뭐만을 가리켜 말한다? 이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본연지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즉 성을 구성하는 이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본연지성이고 그 다음에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즉 이와 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기질성은 현실적인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고3 때 윤사 강의를 진행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시문 분석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내신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수능에서 유의미하죠. 그래서 기질성은 이와 기가 결합된 상태고 이게 몬실적인 성이다. 현실적인 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성은 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의의 설명입니다. 다시 정리. 성이라는 것은 본연지성과 기질성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근데 본연지성은 성을 구성하는 이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질성이라는 것은 이와 기를 결합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기질의 영향을 받는 현실적인 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기가 있지 않을 때에도 이미 성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뭐를 말하는 걸까? 기가 있지 않을 때에도 이미 성은 존재한다. 그렇죠. 그건 뭘 말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본연지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기질은 주로 욕구나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욕구 같은 거. 그렇죠? 네, 욕구 같은 거나 아니면은 감정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나 어떤 감정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러한 욕구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 현실적인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할 때도 배웠지만 가선가악한 거예요. 선과 악의 가능성이 공존한단 말이죠. 선악의 가능성이 공존하니까 가선가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질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현실을 인정한 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기질이라는 것을 본연지성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연지성이라는 게 어차피 보존되는 게 성리학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게 중요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면 본연지성은 순선, 무악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정리한다 얘들아. 성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에 부여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을 구성하는 이만을 말할 때는 본연이성이라고 말하고 이와 기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현실적인 성을 기질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주위의 입장에서는 기 또는 기질이 있기 전에도 이미 본연이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질이라는 것은 결국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연지성에 맞게끔 잘 수양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주위의 입장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은 마음의 이이고 정은 성의 활동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메모할게 인의예지라고 얘기하는 사덕입니다. 본연이성이죠. 그리고 정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물론 7정도 있지만 4단 있죠. 그런데 얘들아 형광펜 준비.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치이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성의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할게요. 예를요 네 글자로 심, 통, 성, 정이다라고 얘기했었어.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합니다. 이게 심, 통, 성정입니다. 그런데 인의예지라고 불리어지는 사덕은 엄청 중요해. 성의 본체이고요.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성에서 발동한 뭐다? 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을 거야. 거기다 이렇게 적어줘. 결국 심통 성정론에 따르면, 자 간다. 심통 성정론에 따르면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데,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데 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성은 마음이라는 것의 본체고요. 마음이라는 것의 본체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쓰임입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한자로 얘기할 때는 용이라고도 나와요. 이게 한자가 좀 이상하네. 내가 쓰고도 진짜 이상했다. 용이라고도 나오면 이게 뭐냐 한자가. 이 용인데 보여줄게. 용이 또 이것도 뭐야? 이게 용이에요. 똑같은 거 이렇게 용. 똑같아 마음으로 보면.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나오는 것 중에 성이라는 것이 마음의 본체요, 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요렇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리할게 얘들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바로 심통성정론이에요.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고요. 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 마음의 쓰임, 마음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낚이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사덕이라는 것은 성이에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것은 정이죠. 근데 그 사단과 사덕을 주재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통성정론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예. 자, 또 볼게요. 계속 반복. 20페이지에 자료 플러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라는 두 가지 일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은 거경, 궁리라는 걸 엄청 강조했고요. 이 거경과 궁리는 뗄래야 뗄리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거경과 궁리를 결합시켜서 정리했는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건 요 키워드죠. 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경. 그치? 그러더라 정확하게 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거를 물어보면 틀려. 경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꼭 기억. 주일무적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제엄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성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렇게 3가지죠. 주일무적, 마음을 고요히 집중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정제엄숙은 마음과 몸가짐을 엄숙하게 한다, 정제한다 이 얘기고, 상성성은 늘 깨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 2가지는 서로를 촉발시킵니다. 궁리하게 되면 거경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거경하게 되면 궁리 공부가 나날이 정밀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경과 궁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게 주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는 원래 사람에게는 양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다 슬래시. 양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슬래시 한 다음에 여기는 뒤에 나오는 왕수인의 양명학이랑 공통점이 돼요. 즉 양지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주의와 왕수인의 공통점이야. 그런데들아, 궁리를 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시는 거야. 양지가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 주의도 인정이야.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도달한 데에서 만족해버리면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궁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거였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야 알물 극진히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주의의 경물치지예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야 알물 극진히 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본래 양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의와 왕수인의 공통점이거든. 그런데 양지라는 것이 완전한 참된 알미냐, 완전한 알미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의 입장에서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의 차이점이 되냐면 이게 바로 왕수인과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왕수인은 양지가 완전한 알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리할게 얘들아.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공부는 거경, 궁리고요. 거경이 궁리를 발전시키고 궁리가 거경을 발전시켜요. 그러면 거경과 궁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의존적 관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2번째, 양지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도 인정해요. 그건 왕수인하고 똔똔이에요. 그런데 주의가 생각하는 건 네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에서만 만족하게 되면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궁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 자체가 완전한 알미냐고 질문을 던지면 주의는 뭐라고 던질까? X다. 그러니까 양지가 완전한 알미야,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누구다? 왕수인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됐죠? 우리 리밋하면서 배웠던 거 막 새록새록 기억날 거야. 그치? 자, 다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입니다. 자, 지와 행은 항상 서로를 의지합니다. 이는 마치 눈은 밭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우를 논하자면 지가 먼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갈게. 선, 지, 후, 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나와 있는 키워드를 지와 행은 함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해서 얘를 4글자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행병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중을 논하면 행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성리학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알미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암과 행함이 결국 조화를 이뤄야 돼. 이 암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게 주의예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암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지향한다가 주의도 되고 왕수인도 된다고요? 근데 지행합일설은 왕수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의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래요? 라는 질문이 리밋 같은 거 할 때 제일 많이 와요. 근데 얘들아, 이 얘기다.
왕수인이 말하는 지행합의는 지와 행이 본래 하나이다. 다시, 왕수인이 말하는 지행합의는 지와 행이 원래 하나인 거야. 원래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은 지와 행을 구분할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가는 지행병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건 안 것과 행한 것 사이에 조화가 되는 삶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써줄게. 참고적으로 왕수인이 말하는 지행합의는 물론 주의와 마찬가지로 암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도덕의 핵심이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성리학자인 주의와 왕수인이 다른 점은 이거예요. 지와 행이 원래, 즉 본래 하나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주의와 왕수인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지와 행은 본래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왕수인의 지행합의설입니다. 근데 지와 행을 구분할 수 있어? 그건 누구야? 그렇죠. 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지는 격물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글이 바로 네 글자 격물치지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라는 말은 나의 앓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자, 나의 앓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이 말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얘들아. 앓을 몬진이 하려면, 극진이 하려면, 그런데 나의 앓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앓을 극진히 한다 했잖아. 이거 왕수인도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도 앓을 극진히 해라. 그 다음에 왕수인도 앓을 지극히 해라, 극진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왕수인은 그 네가 갖고 태어난 천리로서의 마음의 본체로서의 양지 있잖아. 그 양지를 실현하면 돼요. 그러면 앓을 극진히 하는 거야. 왜? 지와 행은 본래 하나니까. 그런데 주의는 앓을 극진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탐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확인해 볼게.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궁구해야 한다. 이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나의 앓을 극진히 한다는 것은 주의와 왕수인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앓을 극진히 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영특해서 앓을 지니고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름대로 인식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앓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완전한 앓이거나 참된 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궁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물에는 그 이치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 이치를 다 궁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앓이 극진하지 않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앓이 극진이 될 수 있다는 게 결국 격물치지에 대한 주의의 해석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되니? 자, 그러면 다음에 25페이지에 7번하고 8번 문제 제시문을 좀 잠깐만 볼게요. 25페이지에 7번과 8번 문제에서 갑제시문이 일단 주입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요. 마음은 본래 한 사람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이 얘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위에 심통성정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보면은 허령한 그 본체가 나오는데 정리할게. 해석할 때는 마음의 본체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 마음의 본체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얘가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 되고 천하의 이치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이치는 비록 모든 사물에 흩어져 있지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물에도 이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주의야. 양명학은 사물에는 이치가 없죠. 마음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 바깥에는 이치가 없다지. 근데 성리학은 모든 사물에 이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작용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이때 작용은 메모,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작용이 뭐냐라고 질문 던지면 얘는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재심은 덩어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심통성정론이에요.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데 그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마음의 작용이 뭐다? 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결국 양명학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이치가 마음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심의 무리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의 무리설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인 정도 결국 마음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다는 양명학의 심의 무리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작용인 정이라는 것조차도 마음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정리하자면 이거지 뭐. 마음 안에 결국은 마음 안에 성과 정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정이 있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 무리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통 성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되니?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30페이지 10번 문제 갑제시문인데요. 이 얘기는 위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리. 사람의 마음은 텅 비고 영명하여 어둡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이게 인간의 뭐를 얘기하는 거냐?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요. 만사가 거기서 출현합니다. 그럼에도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기 때문에 어두워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됩니다. 어이구 잘못 가져왔네. 요거는 양명학 글이죠. 그렇죠? 요 양명학 글. 이게 긴급 형성되다 보니까 이거는 양명학 글이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할게 얘들아. 사람의 마음은 텅 비고 영명하여 어둡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마음 바깥에서 이치를 구하기 때문에 그쵸? 어두워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있게 된다. 바꿔 말하면 마음 바깥에는 이치가 없다. 이게 심의 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심의 물이다. 그래서 요 글은 성리학 글이 아니라 양명학 글입니다. 잘못 가지고 왔어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EBS 핵심 내용 정리인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편집해가지고 여기다 쭉 한번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한 것만 좀 체크하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일단은 1번의 디귿에 나와 있는 이일분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치는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천리예요. 천리. 그런데 세상 만물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물에도 이치가 존재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기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논리적으로 이와 기는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 없다. 이기불상잡. 그리고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 사물에서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 이 없는 기란 존재할 수 없고 기 없는 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물에는 만물에는 이와 기가 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두 개 모두 다 이왕 선생님과 이희 선생님, 즉 성리학자인 이왕과 이희가 모두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특히 이기불상잡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왕 선생님이고 이게 불상리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건 누구다? 이희 선생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알았지? 예. 자,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연지성과 기질이성으로 나누는데 기질성은 현실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했던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심통성정론 나왔을 때요. 사덕이라는 것은 성의 본체고 사단이라는 측은 수호 사양 11심은 성에서 발동한 정이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자들도 단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 단서설. 그렇죠? 단서설을 부정하는 건 정약용 선생님이시죠. 정약용 선생님은 단시설을 얘기했고 성리학과 양명학은 맹자의 단서설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형암의 밑줄실 거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마음의 본체로서의 성과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정은 마음이 통괄하는 것입니다. 네 글자로 심통성정론. 얘가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 마음의 본체가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성이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절대 X입니다.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마음의 작용이 정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경궁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도 말씀을 드렸고 양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지가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주의와 왕수인의 공통점이야. 그치? 그런데 양지가 완전한 알미야, 참된 알미야,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다? 왕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왕수인과 달리 양지를 완전한 알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던 게 주의야. 그러니까 참된 암, 완전한 암, 마음의 본체, 천리로서의 양지를 얘기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다? 왕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 아니야? 알았죠? 자, 이제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양명학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예, 양명학 제시문 나와 있는데 22페이지의 자료 플러스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출제되었던 제시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출제되었던, 그쵸?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 H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에 임금에게서 충성 H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만 이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얘들아, 마음이 곧 이다를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심즉리설인데 이 심즉리설을 풀로 정리하면요. 쭉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게요. 마음이 곧 성이요. 마음이 곧 성이요. 그 다음에 성이 곧 이다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로 나와요. 마음이 곧 성이요. 그 다음에 성이 곧 이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를 묶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심증리설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선생님 이 말이 나와서 양명학인지 주의인지 구분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한 친구도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요. FAQ 특강 있지. 그 선생님 이렇게 강의 목록 커리큘럼 보시면은 FAQ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거에 대해서 주의가 왕수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 선생님 이거를 왕수인이 얘기하니까 되게 주의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다고. 그런데 요렇게 풀로 나올 거예요. 풀로. 그러니까 요렇게 풀로 나온 다음에 너한테 이게 왕수인이라고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얘만 떼가지고 왕수인도 이거 되지롱 이라고 내진 않는다고요. 전체를 줄 거라고 되니. 그리고 이 얘기의 맥락은 선생님이 FAQ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 자, 23페이지의 자료 플러스를 보시면은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기출선지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 마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왕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이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심외무물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서 이치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마음이 곧 뭐니까? 이치니까 이거지. 그래서 배우고 묻고 사색하고 변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공부는 결국 공부는 내 마음의 양지를 지극한 데까지 확충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야. 즉 주자가 말하는 공부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이론적인 학습인데 왕수인이 생각하는 공부는 이론적인 학습으로 보태는 공부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양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 양지가 뭐냐고?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 양지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이고요. 얘가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양지는 왕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된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양지란 천리요, 마음의 본체요, 참된 알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자 and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and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지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뭔가를 인식하고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지고 그 양지가 향하는 곳을 바로 잡는 것이 왕수인이 생각하는 공부죠. 오케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참된 알을 올바른 곳에 발휘해 나가는 치양지의 공부가 진정한 공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왕수인이잖아. 그래서 왕수인이 격물치지를 말할 때 격을 이른다, 도달한다라고 해석했던 주의와 달리 왕수인이 생각하는 격은 바로 잡는다, 바르게 한다. 그래서 발을 정자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됐죠? 그 선생님이 교재 지금 어디냐 몇 페이지죠? 제가 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양지에 대해서 왕수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게 현재 EBS에 나와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한 기출에서 왕수인이 생각하는 양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예요. 그것만 싹 봐두시면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왕수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게요. 뭐냐? 지행합일설이죠. 지행합일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주의에게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한 번만 더 강조할게. 주의와 왕수인의 공통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결국은 일치되는 삶이 도덕적인 삶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는 건 둘 다 똔똔이에요. 그런데 왕수인하고 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부터 지와 행이 본래 하나다. 그게 지행합일설이야. 원래부터 지와 행이 본래 하나니까 지와 행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왕수인만의 입장이에요. 주의는 그게 아니야. 주의는 지와 행의 선우와 경중을 구분할 수 있어요. 왕수인은 지와 행이 본래 하나. 그런데 왕수인과 주의의 공통점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인간의 도덕적인 삶의 핵심 과제로 놓았다는 건 공통점인 거야. 그래서 보면은 형광펜입니다.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와 행이라는 것은 지행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 왕수인이 얘기하는 격물치지도 얘기가 달라요. 갑니다.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하게 뭐하는 것이다? 실현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요렇게 얘기했었죠. 치양지입니다. 치양지.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이거잖아. 양지라는 것 자체를 그냥 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양지라는 말은 마음의 본체라는 것이 뭐다? 양지다. 그리고 마음의 본체가 양지인데 그 양지 자체가 곧 뭐다? 천리다. 그러니까 심증리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치지입니다. 역시 똑같이 치양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괜찮니? 되니? 자, 그러면 2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선생님 지금 거꾸로 가져왔어. 우리 아까 30페이지 10번 문제 주의글 볼 때 이거 왕수이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양명한 글인데 주의가 들어가 있네요. PPT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So sorry for I love you.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 진짜 합리화 쩔쩔. 갑니다. 마음의 본체가 성이며 성은 곧 이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가 성이요 성이 곧 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심즉리설이 되는 거야. 심리설이.
요 얘기는 앞에서 봤죠. 예, 더 이상 읽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성리학글입니다. 예, 성리학글. 자, 그러면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심증이설 얘기했고요. 요렇게 갈 거라는 거죠. 요렇게 풀로 나올 거라는, 걱정하지 마. 얘들아. 얘만 딱 떼놓고서 야, 왕수인도 되지? 이렇게 안 내. 마음이고 성이요, 성이 곧 이다. 이게 바로 심증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 지금 양지에서 꼭 기역, 니은, 디귿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본체, 하늘의 이치. 다른 말로 말하면 천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좋아하는 마음, 그게 양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이 곧 양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공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사물에서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치양지가 되고요. 결국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하면 이게 치양지고,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사욕을 극복한다, 양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 사욕을 제거한다 그랬으니까 인욕을 제거하는 거죠. 거인욕이고, 그 다음에 양지라는 것 자체가 천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세 글자로 존천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천리 거인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존천리 거인욕이 튀어나왔을 때 이 존천리 거인욕은 성리학자인 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런데 주의가 생각하는 존천리의 방식과 그 다음에 왕수인이 생각하는 존천리의 방식은 다르죠. 주의가 생각하는 존천리는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그러한 알매 자세가 중요한 거고, 왕수인이 생각하는 건 이미 더할 필요도 없는 참된 알매인 양지를 개별적인 사물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되는 거야. 방식은 다르지만 존천리 거인욕을 얘기했다는 측면은, 즉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는 측면은 왕수인과 주의에 보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물치시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경물의 격은 바로 잡는다예요. 됐죠? 그리고 치지의 지는 양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보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래라는 단어가 미치듯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 본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그러면 주의하고의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 봤을 때 주의하고 뭘까요? 차이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 이게 현재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탤 필요도 없고 뭐 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평가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결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리학 양명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진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EBS 제시문에 글이 독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왕 선생님과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왕과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좀 한번 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세운 계획은 꼭 지켜나가고 미션 클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EBS 교재에다가 옮겨 적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붙여놔도 괜찮고 너 마음대로 하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 즉 복습은 필수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엔 이왕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수특 제시문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